일동 정령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12차 최고위원 사고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한 달입니다.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행복항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파도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엔 먼저 간 아이들 부모의 친정이었다가 스승의 날엔 아이들과 함께 간 스승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병학이 슬픔으로, 통곡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순수 귀족과 불순 국민으로 편을 가르는 불순한 자세로는 유가족과 국민의 한을 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시점에 효과를 따지는 자세로는 국민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여준 안보 장관의 자세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못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해경과 해수부가 사고 수습에 빈틈이 없었는지, 피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동 대응의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도 국민의 소리 없는 함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이제 국민적 요구이고 정치의 책무입니다. 정부의 셀프 개혁만으로는 못해낼 일입니다. 반드시 국회가 책임지고 해내야 할 일입니다. 국회가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서 뜨거운 바다에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 또 국민들이 꽃처럼 환하게 빛나야 할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못다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고 원인에서부터 사고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은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한 1분 1초로 인해서 수백 명의 애꿎은 생명이 더 이상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떠한 수식어로 지정하여 대책을 만들고 사과문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허울뿐인 사과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월 국회와 하반기 내내 열리게 될 상시국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한 달 내내 무책임한 정부를 보면서 국회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국회, 기다리라는 말 하지 말라는 유족의 절규에 응답하는 국회, 유족들의 비통함을 공감하며 분노하는 국민의 명령에 공감하는 국회입니다. 오늘은 농해수위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건 초기에 구조 헬기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를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실종자 가족 대책위의 한 분이 저에게 바지선이 떠났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바지선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제주에서 온 잠수부도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절규의 목소리 뒤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실종자 수색을 과연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셨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왜 현장에 바지선은 떠났으며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입니다. 국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조속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내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극단적 이념 편향성과 친일 독재 미화 전력으로 문제가 된 인사들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내정한 소식,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민통합에 반하는 정권 안보 인사를 고집하는 한 대통령은 국민 속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위의 대통령, 참모들만의 대통령으로 고립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국정원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국정원 2차장 임명,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그리고 교과서 포럼 대표 박효종 교수, 공안검사 출신 함구영 변호사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이러한 잘못된 인사의 즉각적인 처리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와 오빠를 잃고 외롭게 구출된 5살 여아의 큰 아빠가 오늘 아침 큰 방송에서 못 찾은 동생과 조카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든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행복함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비켜간 부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명백하게 정부의 초동 대응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이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첩경은 참사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해경은 물론이고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에까지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우리 당 대책위 위원들이 진도 현장에서 들은 증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원고등학교 학교 교감의 절규를 무시하고 이 교감을 5시간이나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이들을 못 구했다는 자책에 본인도 충격에 휩싸였을 교감 선생님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교감 선생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입니다.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면 즉각 관련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새누리당이 총론회를 합의하는 데 신용하지만 강론을 핑계로 시간 끌기와 회피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마당에도 고약한 버릇은 여전합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듯 국회는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행위만 개최됐을 뿐이고 미방위처럼 오늘 예정되어 있는 농해 수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KBS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운영위, 정보위, 미방위를 포함해서 교문위, 보건복지, 정무위 등은 상임위 자체, 개최 자체가 불분명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정녕 대통령은 사과를 예고하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기나 하고 새누리당은 수습을 핑계로 상임위를 거부하고 신용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째입니다. 여전히 실종과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한 달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소실함을 생각하면 통탄스럽습니다. 한 달간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 방식은 총체적 참사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엉망했던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침몰 이후 구조자 0명이라는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직접 사과의 시기와 형식,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형식, 방법을 저울질한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엉망인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들께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군 정보당국 거의 관계자와 합참은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라고 밝혔습니다. 군 무인기 섣부른 발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상식적으로 배우고 있군요. 이 말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 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겠습니까? 정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즉 1월 3월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정부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부를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이 대놓고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안보 장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국면을 전환시켜보자는 얄팍한 노림수이고 선거 국면에서 신북풍을 일으켜 공세적 선거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신북풍머리로 안보 장사라면 국민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한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북풍머리를 시도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철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력에 편향된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최근 KBS와 MBC에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우리 방송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려는 일선 언론인들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KBS의 모습은 국가기관 방송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러고도 KBS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MBC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MBC 보도국장의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KBS와 MBC의 사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권한 유착을 거부했다가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YTN과 MBC 등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